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경찰학교 교육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정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만큼은 친숙해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진행되는 시민경찰학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댓글로 문자 참여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왠지 교육생 여러분들과 내적 친밀감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드디어 40분의 시민경찰학교 교육생분들을 대표해서 교육생 2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유선입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 법무부 서포터스로 기초법질서 준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경찰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시민경찰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 김성경입니다. 교육생들 중 성균관대학교 재학생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재학생들 분들께서도 학교 근처 카페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지원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포스터에서 범죄 예방이라는 단어를 보고 시민경찰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학교 주변 자치촌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회차에서 바로 세테드와 여성 안심 귀갓길, 전봇대에 표시된 번호 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바로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3회차에 걸쳐 방송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라디오에 참여하게 되어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만나 뵙게 되어서 가장 기쁘고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유선, 김선경 교육생과 함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교통입니다. 교통은 평소 시민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해양경찰서에서 교통과를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근무 경력을 잘 살려서 교육생분들에게 질문과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길을 가다가 일반 지구대 경찰분들이 입는 파란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의 근무복을 입고 계셨던 교통경찰관 분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얀색 근무복이나 형광색 점퍼를 입고 계신 분들 맞나요? 역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답게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옷인데요. 강유선 교육생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경찰은 지구대 경찰 근무복과 다릅니다. 주로 도로 위에서 교통경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업무도 지구대랑 차이가 있나요? 교통경찰도 지구대 경찰과 함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시민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교통경찰은 음주 단속과 같은 교통범죄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교통정의, 그 외에 교통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도 수험장 근처에서 여러 경찰관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도 교통경찰관 분들이었겠네요? 출퇴근 시간에 해와 로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교통경찰관 분들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교통경찰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가 교통인 만큼 사전에 교육생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경 교육생님께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총 3가지 주제인데요. 교통사고 및 차량 고장 시 대처법, 도로 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잘못 알고 있는 교통상식입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운전하던 차량이 고장났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선 교육생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교육생님께서 길을 가다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움직일 수 있다면 차량 번호 사진을 찍어 놓고 서로 연락처 교환한 다음에 많이 다쳤으면 119에도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고를 당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교통경찰 업무를 해봤지만 저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제가 사고를 낸다면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차와 사람 간의 사고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이 아닌 횡단보도나 인도 위에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면은 여러분이 목격자이든 피해자이든 운전자이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경찰에서는 119에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119에 신고를 하셔도 119에서 경찰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면은 경찰 또는 119 어떤 곳이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112와 119가 위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데 역시 신고가 가장 먼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인도 위에 있을 때에 차와 충돌했다는 것은 차가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도로교통법에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 침범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운전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겠죠.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는데도 차가 돌진한 사례는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보행자가 크게 다치더라고요. 경찰 조사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니 결코 작은 실수라고는 볼 수 없네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 위에서 차량끼리 사고가 나서 경찰관 분들이 출동하시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구급차가 오기도 하잖아요. 차량끼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이번에도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경 교육생님께 질문을 할 건데요. 운전을 하다가 차량끼리 충돌을 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일단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인사사고가 났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가장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빠르게 112 또는 119로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이 경우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부상자를 절대로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먼저 119에 전화를 해서 부상자의 상황을 알려주시고 구급대원의 지시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봤는데 경찰관분이 옆에서 서 있기만 해서 왜 안 돕고 서 있기만 하는 건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큰 부상을 막기 위해서 구급차를 기다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부상자 구호를 위해 조치를 하기도 하지만 큰 부상일 경우에는 구급대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구호 조치가 끝나면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 비치된 삼각대를 차량 뒤편에 세워 두시고 다른 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경광봉 같은 물건으로 수신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니 평소 차량 트렁크에 안전삼각대나 경광봉 같은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다가 고장 또는 사고 시에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차량 사고가 났을 땐 부상자 확인하기, 2차 사고 예방하기, 그리고 112와 119에 신고하기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주제인 도로 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선 교육생님께서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자동차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렇게 총 12개입니다. 네, 강유선 교육생님께서 12개의 항목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서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경찰 없이도 상호 간에 합의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이와 다르게 강유선 교육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12대 중과실은 이 항목을 위반을 했다면 사고가 정말 크게 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개의 항목 중에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법 개정으로 처벌도 강화되고 이슈가 된 것들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경찰 통계 자료 공공 데이터를 통해 관련된 통계를 찾아보았는데요. 2019년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6명, 음주운전으로 295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성경 교육생 역시 평소 경찰 업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만큼 직접 조사도 잘 해주셨는데요.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교통상식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질문이 들어온 내용을 강유선 교육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다른 교육생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전지윤 교육생입니다. 제가 어느 날 SNS를 보다가 비 오는 날 운전하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튀기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글을 봤어요. 해당 SNS는 72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명한 계정인데요. 빗물을 튀긴 걸로 20만 원이나 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빗물을 튀기면 과태료가 20만 원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을 보내주신 전지윤 교육생님 우선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행령 별표 6에는 고인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에 대해 자동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2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입니다. 저는 빗물을 보행자에게 튀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20만 원이라고 들은 시민분들은 엄청 놀라셨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또 다른 오해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교육생분들께서 차량 신호등 중에 좌회전 표시는 본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신호등 위에 위치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비보호 좌회전은 어느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될까요? 혹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주위에 차와 사람만 없다면 그냥 좌회전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실제로 위반이 많은 사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 가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 빨간불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위반이지 않을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신호 위반이 되고 그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면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회전 표시로 된 신호등 보신 적 있나요? 우회전 표시로 된 신호등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신호등 표시도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신호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을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회전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로의 상황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흔치 않은 경우라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해양경찰서 관할에도 2개의 우회전 표시 신호등이 있는데요. 이와 사거리에 있는 서울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해양 로터리에서 한성대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 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를 받지 않고 진행한다면 신호 위반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우회전 신호는 처음 들어봤어요. 만약 운전을 하다 우회전 신호를 발견하면 당황할 것 같은데 초록불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교육생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집 앞에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차랑 사고가 난다면 무단횡단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인가요? 무단횡단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불행자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운전자와 불행자의 과실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100m 전부터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봤는데도 사고를 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난 지점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주의 의무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많은 도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셨으면 112에 신고를 해주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방문을 해주시면 상황에 맞게 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청취자 퀴즈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교육생 두 분께서 문제를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반할 경우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중 12대 중과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음주운전, 2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3번 무면허 운전, 4번 양보운전입니다. 이번에도 청취자 여러분과 교육생분들께서 쉽게 맞추시겠죠? 정답은 010-4776-2519, 010-4776-251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LED 암밴드를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암밴드는 팔에 착용해 보행자의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요즘 자전거나 러닝 또는 가벼운 산책으로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두운 길에서 안전하게 다니길 하는 바람으로 만든 죄송합니다.
읽고여가지고. 네. 이번에도 청취자 여러분과 교육생 분들께서 쉽게 맞추시겠죠? 정답은 010-4776-2519 010-4776-251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LED 암밴드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암밴드는 팔에 착용해 보행자의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요즘 자전거나 러닝 또는 가벼운 산책으로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두운 길에서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참여해 주신 교육생분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네, 저는 면허가 있긴 한데 운전을 많이 안 해봐서 교통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민경찰학교 라디오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다음에 운전할 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강유선 교육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방송으로 들었을 때보다 흥미진진하고 시간도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간에도 그동안 궁금했었던 지구대와 경찰관의 업무 차이, 그리고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짧고 굵게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육생분들이 질문해주신 덕분에 새롭게 알아가는 내용도 있어서 재밌었고요.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교통상식들을 알려주신 경찰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남은 회차에서 문자나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민경찰학교 강유선, 김성경 교육생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민경찰학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